자, 우리가 어저께 자 물고기에 뭐도 변할 수 있고 성도 변할 수 있고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돼, 돼지뿔도 돼지뿔도 없어질 수 있고 자 이제 그래서 이 유전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 그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들의 필요와 일치하면 유전자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되겠네. 이 물고기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물고기예요, 이 세상에서. 네, 수컷인데 이 수컷 물고기는 세상에 암컷을 20마리를 데리고 댕긴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 물고기를 딱 건져내버리면 어떻게 되게?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선택된 한 마리가 네, 수컷 물고기를 변해. 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컷 몸속에 있는 암컷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백혈구의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나쁘게 변한 거예요. 그 유전자는 변해.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의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옛날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웃었어. 알겠죠?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암컷 유전자, 본래 암컷이었는데 수컷이 없어지면 그 한 마리, 2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의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어떻게 변해? 정상 건강한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라도 였어도 백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또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된 백혈구들이 정상 백혈구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두목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을 두목으로 잘 모셔야 돼. 이분은 나이가 100살. 자, 그 농담이고 지금 60밖에 안 됐어. 65세요. 그래서 이분이 간암에 걸렸어. 간암.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간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석 달밖에 못 산다. 이제 다른 치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3개월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면 간 이식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간 이식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간 이식했다고 반드시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울면서 남편 보고 내가 죽거든 꼭 새장가를 가라. 어, 어. 그러니까 딸은 또 새장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싸움이 났어요. 근데 여기 오셨어. 오셔가지고 유전자가 변질된 거구나. 그래서 내 간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어떻게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자 유전자 변해 안 변해? 암컷 물고기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어떻게 변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유전자는 변한다. 는 얘기, 그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변화 못 시켜. 우리 인간이 유전자 변화시키려면 유전자를 꺼내야 돼. 꺼내서 넣고 싹 해서 그 DNA를 바꿔 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들 물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뭐예요? 유전자 바꿔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 속에서 마리아의 몸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요셉의 유전자를 갖다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님의 지금 백혈구 속에 변질된 유전자가 이런 물고기도 유전자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선생님의 백혈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바란다. 그래서 민석이도 아프던 아들이 지금 뭐예요? 건강해졌잖아. 이 혀만 나은 게 아니라 뭐가 나서요? 마음이 달라졌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탁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는 뭐예요? 그 상태가 생각대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아버님이 잘 들으시면서 아들 민석이처럼 생각이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어. 그렇게 되면 백혈병 유전자가 다시 건강한 정상 유전자로 바뀌면 백혈병이 낫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이 얘기를 여러분께 다 같이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
이상한 사진이죠. 엄마예요. 엄마가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얘들이 미숙아들이야. 아, 너무 일찍 나왔어. 그러면 일찍 나왔으면 얘들은 어디서 키워야 돼요? 그 얘는 지금 숨도 잘 못 쉬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인공적으로 산소 호흡을 시키고 있어. 근데 얘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될 애들이에요. 그럼 왜 엄마가 이러고 있죠? 그렇죠. 놀랍죠. 이게 참 뭐냐고 하면, 자, 인큐베이터가 이 미숙아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개는 뭐냐면은, 첫째, 습도를 조절해줘요. 충분히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렇죠? 그냥 물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 어, 이제 이 습도가 자연히 조절되는데, 지금 이거는 습도가 잘 조절도 안 돼요. 안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터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고 하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아들은 이제 아기가 완전히 성숙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10달이 딱 채워지면 이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80일이 채워지면 지면 이제 뇌세포가 충분히 발달해서 스스로 체온 조절이 돼요. 되는데 이제 뱃속에서는 체온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어야만 체온 조절이 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체온 조절이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예요? 마약의 나라야.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막 미국으로 막 밀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멕시코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요, 철책을 만들어서 이거 못 들어오도록. 미국은 지금 마약 때문에 이제 큰일이, 이제 요즘은 중국에서도 막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또 밀수를 하고. 그 미국이 공격의 대상이 돼 있어. 자, 그런데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마약이 뭐 흔하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성이 문란해지고 이래가지고 10대 그 여자 아이들이 임신을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임신 중에 막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못 살아. 그래서 빨리 나와버려. 그 조산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는 이 조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해. 그런데 나라가 너무 가난해. 예.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게 로테이션을 시켜. 어, 어,
조사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애들은 너무 많고 인큐베이터는 부족하니까 시간대로 그래서 4시간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다가 또 2시간 나와 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애들은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 이제 돌려가면서 쓰고 돈 있는 부잣집 아이들은 24시간 계속 인큐베이터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들이 다 건강 상태가 안 좋거든, 애기들이. 조산이 되면 또 뭐 온전한 애기가 아니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야 돼.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가난한 집 애기들이 더 빨리 잘 자라고 정상화가 되는 거야. 더 빨리. 가난한 집 애들은 이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고 있는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풀타임,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보다 더 뭐요?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라. 우와! 그래서 이게 정말 쇼킹한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이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발표가 된 거야. 그래서 미국서도 그 발표를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미국서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보니까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일어났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미국의 그 유아 그 소아과에서 미국서도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산아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게 돼서 했어요. 그래서 미국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장면이야. 이제 이런 치료법을 캥거루맘이라 그래요. 엄마가 누구처럼 되는 거야? 캥거루처럼. 캥거루는 이 배에 주머니가 있잖아.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 주머니 속에서 자라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이렇게 되면 인큐베이터 아니고 엄마 뱃속에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품고 있는데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죠? 체온 조절은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체온 조절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탁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이 미숙아들은 체온이 불안정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불안정해. 왜? 이 뇌에서 체온을 안전하게 그 정상 체온 범위 안에 유지해주는 이 체온 조절 중추 세포가 아직도 덜 발달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얘들의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면 임신 중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체온을 조절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밖에 나와 있다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는 의식을 못 해요. 체온이 체온이란 게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그게 36.4도가 됐다, 36.3도가 됐다. 이거를 엄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아기 체온이 36.5도에서 36.1도가 됐다. 그래도 엄마는 몰라. 엄마는 의식을 못해요.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 이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 체온이 뭐예요? 올라가서 아기 체온을 대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 그래서 이런 그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마터노 이건 엄마라는 얘기예요. 엄마 이거는 인펀트는 아기란 말이야. 자, 엄마와 아기 사이에 thermal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thermal이란 말은 이제 온도란 말입니다. 싱크로니 동조. 엄마와 아기 사이에 체온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아기 체온은 하나님이 직접 조절하기가 어려워. 왜? 직접 조절하려면 뇌세포 체온 조절 중추를 통해서 조절해야 돼.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도 덜 발달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체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엄마 체온을 사용하. 그러면 엄마 체온은 하나님이 올려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체온이 조절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엄마는 알게 모르게 엄마는 몰라.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탁 보면, 이야,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아마도 우리 민성이도 이렇게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면서 감동을 받고 하면서 그 유전자들이 조금 나쁘게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이렇게 정상화되니까 저렇게 나버린 거예요. 민성이는 뭐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 병원에서 이게 무슨 병인지. 근데 하여튼 엄마하고 같이 왔을 때 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명을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있는 거야. 어떤 문제라도 다 유전자의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제 그때 우리 민성이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셨어. 그 사람 그렇게 돼서 말을 잘 못하시게 됐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이 혀가 하여튼
혀 자체가 아프면서 하여튼 불편했어. 정상이 아니었어. 그런데 도무지 병원에서 의사들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진단명을 밝힐 수가 없었어. 뭐 염증이 왕창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도 아무리 보고 생각을 해도 내가 배운 병명에 해당하는 병명을 붙일 도리가 없었어. 그러나 어쨌든 병명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야? 유전자 문제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만 생기를 받아서 회복하면 되니까 한번 우리 가보자. 근데 그때 이제 둘이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던 그 정호진 씨라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분 별명을 제가 일론 머스크라고 지어줬어요. 딱 만나 보시면 일론 머스크하고 딱 닮았어. 그래서 이제 그 정호진 씨가 먼저 와 이제 무슨 표현을 했냐고 하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전율이 올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 민석 씨하고 이제 대화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민석 씨도 어떻게 와 하나님이 있구나. 예? 예.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우리 정운상 씨도 이렇게 서로 비슷한 나이에 있으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석 씨는 다 났고 이렇게 돼가 그러다가 민석 씨가 집에 가니까 어떻게? 또 아빠가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한번 뭐요? 자 이렇게 된 거의 스토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의 응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해드리고 마음으로 응원해드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유전자의 영향을 뭐요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뭐 우리 이경원 씨 같은 분도 뭐요 이제 앞으로 3개월 살기도 힘들다는 사람이 탁 어떻게 와서 내가 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간 이식 수술을 거부하고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나버렸어. 간암이 싹 사라졌어. 그게 간암이 사라진 지가 1년 반 전이야. 참 세월 빨리 가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꼬박 2년째 오셔서 두목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경원 씨가 매 기마다 와 주시니까 참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으신 분을 보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렇죠?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도 왜 병원서는 이제 못 고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의사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 봅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내가 믿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기들도 어떻게 체온 조절을 어떻게 엄마를 통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물고기의 성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아버님의 백혈구의 상태도 암 백혈구로부터 정상 백혈구로 되돌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때까지 한 강의를 총 정리하는 뜻으로 자,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실제로 켜지고 이제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장면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포착을 했어.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유전자라는 건데 이게 꺼져버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켜지기도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세포 속에서 이 유전자가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복면의 사나이도 지금 저기 아니 아프다 그러면 지금 힘이 장사예요. 예.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힘이 장사인 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수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지금 화이팅 하고 나면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번쩍 들어버려요. 근데 저 사람 지금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엉망이야. 그런 힘을 쓸 사람이 뭐요? 지금 그 처지가 아닌데 뭔가 무슨 스토리가 있어. 나중에 아마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예.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또 이렇게 얘기 안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 그 뭔가 수상해. 근데 하여튼 저 복면을 벗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아. 그렇지. 이거 완전 미남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콩팥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을 불끈불끈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체격을 봐도 어떻게 아마 근육도
뭐 건강한 우리들보다 뭐요? 지금 더 체격이 더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나이인데 혹시 무슨 어? 제가 볼 때 특수부대 뭐 이런 거 있죠. 어, 뭐 그런 인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보면 어, 어,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음, 어, 내를 보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 이제 콩팥이 지금 우리 배 선생님도 그렇고 콩팥이 회복이 돼야 돼. 사실 신장이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신장을 재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제가 이제 재생에 대해서도 제가 한때 재생 얘기를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두목 때문에. 왜?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 이제 간 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악의 상태의 간경화 환자. 그러니까 간은 못 쓰는 거야. 지금 이제 콩팥도 거의 못 쓰게 되어 가고 있어도 지금 간이 다 정상화됐어. 그러면 콩팥도 이렇게 못 쓰게 될 정도로 망가져도 정상화될 수 있느냐? 예, 네,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면 뭐 간이 정상화됐는데 왜 콩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못한다. 절대로 재생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심근세포, 심장근육세포. 그 다음에 무슨 세포? 콩팥. 그 다음에 연골. 이거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뇌세포가 죽었어도 새로운 다른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어서 중풍에 걸려서 마비가 돼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건 뭐 때문이냐? 자, 제가 어저께 강의에서 무슨 세포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 속에서 뭐를 꺼냈다? 줄기세포를 꺼냈다. 그 왜 하필이면 갈비냐? 갈비뼈냐? 여러분 참 희한하죠? 왜 성경이 갈비뼈라고 그랬을까? 줄기세포는 통뼈에는 없어요. 통뼈는 이렇게 생긴 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줄기세포는 무슨 뼈 안에 있냐면 영어로 하면 flat bone이라고 합니다. flat bone. flat 이렇게 써요. 이게 flat하다는 것은 타이어에 바람이 차 공기가 충분히 들어있을 땐 타이어는 뭐예요? 통이잖아. 통다이아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빵꾸가 구멍이 나서 공기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 납작해지잖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통다이아가 공기가 빠져가지고 납작해진 것을 플랫타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도 납작해진 납작뼈가 있어. 어떤 뼈가 납작해요? 갈비뼈는 납작해요. 갈비뼈는 통뼈 아니야. 납작하잖아요. 그럼 또 어느 뼈가 납작해? 몰라요? 어? 골반뼈 납작하잖아. 골반뼈.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뼈? 척추뼈. 척추뼈는 통뼈 아니에요. 척추뼈는 납작한 척추뼈가 쌓여서 긴 척추가 돼 있지. 그래서 골수 검사 뭐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뼈에서 골수를 주사바늘 넣어서 뽑아내? 골반뼈 아니면 척추뼈예요. 이제 갈비뼈는 갈비뼈도 골수 검사를 할 수 있어. 그 갈비뼈 안에 납작뼈니까. 그런데 갈비뼈는 너무 얇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위치가 자꾸 이렇게 숨 쉬면 위치가 변하고 이제 그럴까봐 이 골반뼈를 찔러가지고 주로 골반뼈 아니면 이제 척추 뼈를 찔러가지고 골수를 빼내면 그 골수 속에 이제 줄기세포를 많이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는 하나 꺼내도 돼. 이만큼 잘라서 꺼내면 돼. 왜? 뭐 뼈가 또 자라서 갈비뼈 또 자라요. 자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골반뼈를 빼서 줄기세포를 꺼냈다. 그러면 남자들은 전부 쩔뚝거리고 다녀야 돼. 이 골반이 뭐예요? 골반뼈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 어느 뼈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뼈인지. 그럼 척추뼈를 하나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 맨날 허리 아프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았어. 자,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모든 기관은 뭐예요? 모든 세포는 재생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한다. 그랬던 현대의학계에서 꽝 하고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뇌세포, 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줄기세포가 뇌 안에 있다는 걸 발견.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new nerve cells. 셀은 세포고, new는 여러분 다 알죠. 새로운 새 nerve, 신경세포. 새로운 신경세포가 adult는 이 어른입니다. 성인의 뇌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뇌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새 뇌세포는 성인의 뇌세포에서 발견될 수 없다. 왜?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으니까. 새롭게 새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웬걸 과학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 나는 거야. 그럼 이게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면은 뇌 안에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새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야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뇌 안에 아마도 줄기세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탁 갖다가 아주 얇게 썰어가면서 줄기세포를 찾아내려고 하다가 찾아냈어요. 자, 여기 읽어보면 contrary to dogma. 도그마는 주장입니다. 주장. contrary는 무슨 뜻이냐면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무슨 주장이었습니까? 뇌에서는 새 뇌세포가 생길 수 없다가 그게 주장, 그게 우리 의학계의 메디컬 도그마였단 말이에요. 도그마. 그 도그마와는 반대로 the human brain, 우리 인간의 뇌가 does 이건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뇌가 한다. 뭐를 한다? 생산해낸다. does produce 뭐 새로운 신경세포를 성인의 뇌에서도 생산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까지 하던 주장과는 정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정말 우리 신경계통의 질병의 치료에 앞으로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냐고 하면, 여기 이제 있는데, 요게 뇌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요게 우리가 뇌세포라고 할 때, 뇌세포는 뇌 이렇게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에. 그 여기 빨간색 세포. 뇌세포의 특징은 이 꼬랑지가 길어요. 축색이라고 부르는데 꼬랑지가 이게 이제 성숙한 뇌세포야.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은 이런 뇌세포는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이 있어요. 자, 있는데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 연두 색깔을 내고 있는 실제로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기 좋게 해서 색깔을 입힌 거지. 여기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어? 스템이 뭐게? 영어로 스템이 줄기예요.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게 뭐예요?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뿔은 잘 알면서 왜 가지 대답은 못할까? 자, 줄기에서 뻗어는 게 가지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가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 가지는 그 자체가 한 단어라고 생각해. 천만에. 여러 가지. 이를 합해서 여러 가지예요. 그 모든 가지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줄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를, 그러니까 이 줄기 세포가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세포들은 본래는 다 무슨 세포 출신이다? 줄기 출신이야. 그래서 줄기 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줄기 세포만 우리가 찾아내면, 와, 이 줄기 세포는 뇌 세포도 될 수 있고, 뭐예요? 피부 세포도 될 수 있고. 왜 그렇게 될까? 줄기 세포는, 줄기 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있어. 그래서 그 모든 2만 2천 종류의 유전자들이 줄기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다 유전자가 그렇게 가득 들어있어. 있는데 왜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왜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왜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될까?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도 없어, 줄기세포는. 왜 특징이 없을까? 모든 유전자가 다 있지만은 줄기세포 안에서는 다 꺼져 있어. 그러니까 특징이 없지.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모든 여러 가지 세포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다?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 세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줄기세포를 발견하면, 이거는, 이 줄기세포는 새로운 뇌세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것만 하나님이 줄기세포 안에 있는 그 꺼져 있는 뇌 유전자만 탁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새로운 뇌세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인데, 우리 복면의 사나이도 잘 들으세요. 콩팥이 세포가 재생돼야 되니까 지금 콩팥이 망가져서 막 출혈이 되고 이제 그런데 재생돼야 되니까 이제 뇌에서는 보니까 뇌는 줄기세포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딱 보니까 뇌에서 줄기세포가 나타난 거야. 스템셀, 이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하면 이런 파란색 세포가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줄기세포보다 더 성숙한 세포예요. 그럼 요게 이제 2단계 다음 단계로 성숙을 하면 이렇게 어린 뇌세포가 돼. 완전 성숙하지 않은 이 어린 뇌세포가 3단계 성숙하면
완전히 성숙된 뇌세포로 발전돼서 그래서 뇌세포가 중풍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서 마비가 와도 새 뇌세포가 이렇게 생겨나면 이 새 뇌세포가 죽어버린 뇌세포 역할을 다시 담당하니까 마비 중풍으로 인한 마비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간경화라는 거는 간 세포가 다 망가진 얘기입니다. 다 망가져가지고 경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 세포가 막 거의 다 죽어가지고 살아있는 간 세포는 또 거기 또 암 세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참 이 여자는 뭐 가만 보면 엉망진창인 여자야. 간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세간이 됐단 말이야. 간 이식을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간 이식을 해준 거야. 인간의 간 이식을 거부하고. 내 간이 하나님 때문에 새 간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참 행운이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 온 세상이 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몰랐네. 그래서 줄기세포가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줄기세포라는 단어도 몰랐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 뇌도 재생할까? 어디 가냐? 근데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줄기세포라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재생한다는 걸 몰랐어. 줄기세포를 모르면 재생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의학계에서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콩팥이 재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생했는지 인정은 할 수 있지만 뇌만은 뭐예요? 안 된다는 뇌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뭐예요? 발견돼서 그래가지고 과학 이제 의학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러면 콩팥도 재생 안 한다는 거 이거 뭘 모르는 말 아닌가? 그럼 우리 콩팥에서 뭐예요? 너 줄기세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딱 보니까 뇌에서는 줄기세포가 참 찾기 어려웠는데 콩팥에서는 별로 찾기 어렵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 콩팥에 줄기세포를 찾은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하니까,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콩팥에서 찾은 줄기세포 명칭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 하면 중배엽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자, 의학적인 학명으로 말하면 메센카이멀 스템셀.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려면 다른 어떤 의사들보다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 왜? 전 분야를 뭐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알아내야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뭐예요? 세밀하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알았다. 지금 우리 벤 선생님은 콩팥이 어떻게 자꾸 망가지죠. 연속적으로 망가지고 있어. 지금 이제 이거 투석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드렸어. 어떻게 했어? 와, 할렐루야! 이제 콩팥 안에 있는 이 중배엽 줄기세포 유전자가 빠바방 하고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생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복면의 사나이도 하나이도 콩팥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콩팥은 그것이 그 망가진 부분이 다시 재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한 백혈구가 다시 정상 백혈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우리 선장님의 골수 안에 줄기세포들이 있어.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조혈모세포라고 불러요. 그 조혈모세포가 자꾸 이제 새롭게 생산, 이렇게 건강식하고 술 안 드시면, 술 먹으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새 백혈구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구닥다리 암세포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새로운 백혈구가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새 적혈구도 같이 만들어내. 그러면 수혈의 필요성이 점점 어떻게 감소하고 나중에 충분히 회복하시면 수혈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백혈병은 안녕,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 백혈병이 나신 분도 있어. 우리 울산에 계신 유천 원장. 이 뉴스타트는 유천 원장 선생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천, 제가 옛날에 이거를 해봤어요. 제일 건강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제가 혼자서 생각해봤어. 제 결론이 뭐게? 유치원 선생님들이다. 왜? 유치원 선생님들은 맨날 뭐예요? 산, 토끼야. 맨날 팔짝팔짝 뛰고, 애들이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이제 이러고 사니까 유전자 꺼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여자는 왜 유전자 꺼졌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유치원 원장님 출신으로 유방암 환자가 두 분이 미국으로 뉴스타트를 하러 왔어. 그 두 분이 유방암이 다 나버렸어. 그래서 이분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뉴스타트 가르쳐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두 분 다 경상도 출신이야. 그래서 경상도 유치원 원장님들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0명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여수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안식교원이었으니까 여수에 그 이 뉴스타트 하는 데가 있어. 이제 거기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뉴스타트 교육을 시켰어.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니까 참 재밌어. 왜냐면 와 싱글싱글 뱅글 잘 웃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 참 재밌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야. 그렇죠. 갱년기 문제를 우리 어머니 보니까 40 이후에 그때는 갱년기가 40에 왔다고. 요즘은 50대 이후에 오는데 이제 보니까 갱년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그 갱년기 그러면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 갱년기 하면 뭐예요? 우울증이 오죠. 뭐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불고 하지. 뭐 기억력도 뭐 없어지고 뭐 여기저기 아프고 막 여자들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지는 거야. 이 갱년기가 그 갱년기는 언제부터 와? 폐경부터 시작해. 이경은 씨는 갱년기 모르고 살았죠. 그렇죠. 이런 사람 갱년기 몰라.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유치원 원장들은 갱년기를 모르겠구나. 그러면 유치원 원장 아닌 여자들은 왜 다 갱년기? 그 당시는요. 한국 여성 그러면 다 갱년기 장애. 그래서 유일하게 유치원 원장님들이라면 갱년기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어요. 왜 그런 추측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다 뭐예요? 여자들이 활발한 나라들이야. 여성 여권이 뭐예요? 아주 호주 가보세요. 여자가 왕이야. 남자는 이게 호주는 막 여자가 이 권력이 너무 세요. 너무 세 그 나라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당시에 뭐예요? 여자는 유치원 원장이나 하지. 그때는 뭐요? 변호사도 없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요즘은 뭐 학교 가니까 제가 어느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장 사립 중학교 교장 모임이 있더라고. 전부 여자야, 전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외국에 그런 여권이 신장돼 있는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갱년기 모른대. 그럼 한국 여자들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게 갱년기는 폐경과 함께 오잖아요.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 생산이 어떻게 중단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해야 돼. 그래서 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소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졌다는 얘기야. 왜 그럼 폐경이 오면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 유전자 다 꺼지는 것이 정상인가? 정상이라면 다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해야지. 100%.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폐경으로 말미암아 여성 호르몬 생산, 여성 호르몬 유전자 다 꺼졌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관찰을 하면서 댕겼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니까 그게 아니야. 옛날에 폐경된데 갱년기 장애 모른대. 왜 그렇게?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는 아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 한국에서도. 왜 그렇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가지고 답변을 해보세요. 이 폐경이라는 데 대한 뜻을 잘못 부여한 거야. 그렇지. 폐경이 왔다고, 이게 끝났다고, 이제 폐경이. 폐경이 끝났으니 얼마나 좋아. 이 좋은 거를 어떻게? 이제 나는 여자로서 끝났다. 의미를, 뜻을 잘못 부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경원 씨 같은 분은 폐경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호! 매달 이거 며칠 동안 세상에 이거 얼마나 불편해. 지금 나이가 들 성인이 되는데 기저귀를 또 차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폐경이 있다고서 생리가 끝나면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그 당시에 울었어. 이제 나는 폐경 그러면 그 폐자가 무슨 폐자요? closed입니다. 문 닫았다. 여자로서 문 닫았어. 그 얼마나 나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폐경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걸 왜 폐경이라고? 나는 여자로서 이제 폐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 왜 그래? 왜 울어? 나 끝났어. 그러면 상대방 친구도 뭐라 그래? 사실은 나도. 이렇게 의미를, 뜻을 잘못 부여하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생기를 보내서 다시 켜줄 수도 있고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희망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님 지금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의미심장한 끄덕끄덕.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렇게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힘내십시오. 예. 네. 그래서 신장 공파세포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항상 골수에서처럼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줄기세포를 얼마나 활발하게 만들어내냐? 줄기세포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느냐는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야. 생기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어떻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집에 보면 아들들도 아주 뛰어난 미남이야, 그렇죠? 보니까 엄마도 미인이시고 아빠도 보니까 뭐요? 잘생겼어, 미니야. 그러니까 이거 온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